그런데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두 축이 한국과 일본인데 전통적으로 미국 정부는요, 미일 동맹을 좀 더 중시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미 동맹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했어요. 이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말은 안 해도 엄청 속쓰리고 발등에 불 떨어지는 큰일이에요. 예고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제 오늘 방송의 주제가 위기를 기회로, 위기는 기회다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대국민 담화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대한민국에게 위기 같지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전략을 펼치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도 많이 내야 되고 우리 기업들도 불리해지고 관세 혜택도 못 받게 되고 위기가 찾아올 거다라고 전망하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서 줄 거 주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을 세워주면 또 통 크게 대한민국에게 미국이 또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기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트럼프 시대가 그냥 현상 유지되는 민주당 집권기보다 대한민국에게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담대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뒤늦게 아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뭐 시기를 밝히고 이런 건 부적절하지만 미국 대선 이전에 최근에 가까운 시기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뵙는 비공개 자리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전망 이야기가 아무래도 화제가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이벤트가 미국 대선이었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언론은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 가능성도 높게 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과 물밑에서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해오면서 준비를 해오고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 여기 아시아투데이에서 처음 밝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의 당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성 언론의 실패, 그리고 기성 여론조사 업체의 실패를 말합니다. 이번에도 2016년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국내의 수많은 언론은 2016년에 힐러리의 승리를 점쳤던 것처럼 해리스의 승리를 점쳤고요. 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해리스가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 있는 현지 사정에 정통한 분들은, 그리고 대한매체, 유튜브나 뉴미디어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이긴다. 미국의 바닥 정서는 다르다. 라고 말을 했죠. 미국의 엘리트들, 동성애자 권리나 트랜스젠더 교육,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미국의 엘리트들은 히든 해리스가 있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들이 무분별하게 저소득층 임금 시장에 끼어들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한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 히스패닉, 라틴계, 흑인들,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샤이 트럼프가 되어서 트럼프의 압도적 당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 언론이, 기성 여론조사가 얼마나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져고 둔감한지가 2016년에 이어 이번에 오히려 8년 만에 더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더더욱 적나라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성 언론이 자기들이 옛날 관성대로 정치를 평가하고 정부를 길들이려 하고 전국을 주도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라고 해서 참고는 해야 되지만 다 믿으면 안 된다. 라는 교훈도 이번에 이 미 대선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아주 높게 점치면서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의 물밑 접촉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실명을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도 이미 비공개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물밑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제가 그냥 근거 없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통화에서 이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얼마나 빨리, 얼마나 길게 전화하느냐가 외교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두 축이 한국과 일본인데 전통적으로 미국 정부는요, 미일 동맹을 좀 더 중시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미 동맹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했어요. 이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말은 안 해도 엄청 속쓰리고 발등에 불 떨어지는 큰일이에요. 아니, 새로운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보다 대한민국 정부와 먼저 통화를 해? 이거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안 그래도 지금 선거에서 참패해서 입지가 좁아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좋아하거든요. 대표적인 지안파이고 개파도 없고 독특하고 재밌는 분이라서. 근데 어쨌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한 방 먹은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 나오자마자. 그리고 통화 시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유치한 것 같지만 초 단위로 얼마나 길게 통화하고 얼마나 다양한 의제를 서로 간에 교감했는지가 외교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5분 통화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 2배가 넘는 12분을 통화했습니다. 일본은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누가 더 미국과 가깝냐를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은요, 통화 순서도 밀렸고 통화 분량도 윤석열 대통령의 2분의 1이 안 돼요. 그리고 의제도 엄청 다채로워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한미동맹 강화, 우리는 계속 함께한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하자, 여기까지는 사실 다 하는 원론적 이야기죠. 그런데 숨어있는 엣지가 하나 더 나와요. 12분이나 통화하다 보니까. 바로 조선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한국 조선업 세계 최고다. 우리 미국 군함을 한국 조선업에서 많이 건조하는 거 알고 있다. 미국 조선업을 위해서 한국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조선업에 대한 각별한 언급을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 우리가 장난삼아 미국 대통령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온라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막 트황상이라고도 하고. 한국 조선업 주가가 폭등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루 사이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지금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어제 오늘. 우리 조선업주와 방산주가.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과 군함 건조, 이건 방산이잖아요. 방산을 언급했기 때문에 조선주와 방산주가 폭등했어요. 이거 주식만 폭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업과 방산에 또 어마어마한 기회의 장이 열리는 겁니다.